예, 이제 분사구문 중에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죠. 이제 형태에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이다. 뭐 새로운 분사구문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제까지 배웠던 분사구문은 전부 다 주어가 같기 때문에 주어를 쓰지 않았던 분사구문이었죠. 그러면 부정사나 동명사처럼 그럼 주어가 다를 때는 어떻게 쓰느냐?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그대로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 했을 때 주어를 그대로 내려 쓰는 겁니다. 주격으로. 네. 그래서 ing나 pp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으면 요거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쓴 의미상의 주어구나. 그리고 이렇게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을 우리가 독립분사구문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말을 길게 쓰기 싫으니까 분사구문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 그러니까 간단하게 독립분사구문이다. 그러면 독립분사구문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선 문법적인 문제로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이 자리에다가 ing나 pp를 쓰지 않고 동사를 써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그럼 어떻게 되죠? 절이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 자리는 동사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분사 구문이 되겠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듯이 자동사이거나 타동사가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으면 현재 분사, 타동사인데 그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being pp 또는 pp는 항상 형용사하고 똑같으니까 pp나 형용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앞에 being이 생략됐다는 뜻이고, 해석을 할 때는 요놈을 주어처럼 요놈을 동사로 해석하면 된다. 접속사는 신경 쓰지 마라. 주어는 동사했다, 주어는 동사했다면 자연히 때, 조건, 양보, 이유 중에 한 가지의 뜻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그대로 한번 두 번만 읊어보세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형태에 주의해야 될 분사구문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은 이런 것이 없이 ing나 pp 또는 지금처럼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가 있거나 해서 이런 분사구문, 그 다음에 절, 주어, 동사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글을 쓴 사람이 요 놈을 뭐뭐하기 때문에 또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뜻으로 접속사를 생략했는데 그것이 양보의 뜻으로 독자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저를 이렇게 분사를 사용해서 구로 써서 간단한 건 좋은데 내 뜻이 독자에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경우에는 분사구문 앞에다가 접속사를 남겨놓을 수가 있는데, 분사구문은 5가지의 접속사가 있었죠. 때, 조건, 양보, 이유, 부대 상황이 있었는데 때나 조건이나 양보의 접속사인 경우에 한해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분사구문 앞에다가 남겨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사구문의 강조형입니다. 근데 분사구문의 이런 강조형은 이유나 부대 상황일 때는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뭐 얼씨구나죠. 뭐 이렇게 나오고 접속까지 나왔으니까 뭐예요? 주어를 집어넣어서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주어가 동사한 후에, 또는 여기 나왔으면 주어가 이거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이거 한다면 하고 해석하면 되겠죠.
분사구문 앞에 때, 조건, 양보 이럴 때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겨놓을 수 있다. 또 하나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때, 조건, 양보 다음에는 절이 안 나오고 무슨 구문이 나와도 좋다는 얘기예요. 분사 구문이 나와도 좋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또 1분 줄 테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을 정돈을 해보세요. 자, 됐죠? 자, 그렇다면은 때, 조건, 양보만 강조형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유 분사구문의 강조형도 있고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의 강조형도 있는데 이유 분사구문의 강조형은 현재가 아니라 현대 영어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문장은 18세기, 19세기 문장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지 현대 문장에서는 쓰지 않고 시험에서 이런 부분이 문장이 나온다면 바꾸어서 나오죠. 지금 쓰지 않는 영어니까. 그러면 분사구문의 강조형은 두 가지네요. 때, 조건, 양보, 접속사를 앞에다가 남겨놓는 분사구문의 강조형,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의 강조형. 네, 이걸 우리가 보통 with 분사구문이다.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분사구문의 강조형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의미상의 주어가 달라서 쓰는 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이다. 됐죠? 자, 그러면 예문을 들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죠. Two languages being at home. Bilingual citizens in fact have many cultural and occupational advantages. 자, 요거를 문법적으로 뭐냐면 two languages are at hand. at hand라는 말은 바로 가까이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항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두 개의 언어가 항시 쓸 수 있다. 그러면 문법적으로서는 being 자리에다가 R을 써놓고 나서 틀린 문장 고르기 아까 얘기했죠? 절과 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되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 분사 구문 자리가 된다. 또 역시 being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도 있죠. Two languages at hand. 이렇게 해석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접속사는 해석하지 말자고요. 두 개의 언어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bilingual. by라는 것은 접두사인데요. 중, 쌍, 복 겹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두 개다. 그래서 bicycle 그러면 자전거가 되는 거죠. bi-monthly, monthly가 뭐죠? 매달의. 그러면 bi-monthly 했으니까 뭐라 해? 두 달에 한 번의 또는 한 달에 두 번의. bi-weekly 두 주에 한 번 또는 한 주에 두 번. bi-annual annual이라는 말이 뭐 해마다의. 다시 말해서 2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 by가 들어가면 중, 쌍, 복. 그러니까 bilingual citizen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 사실 이 두 개의 언어를 갖다가 모국어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란 얘기예요? 많은 문화적, 직업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외국어 배우지 않아도 이미 두 개의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데는 국어가 3개 국어예요. 그래서 독일어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어하고 프랑스, 거기 가면 좀 정신이 없어요. 어떤 간판에 있으면 언어가 3개로 나옵니다. 남쪽에는 이태리어와 불어로 함께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중부나 북부 지방에는 독일어가 우세하고 어쨌든 국어가 3개 국어인 거죠. 이건 바이링구얼이 아니죠. 3개의 언어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불어가 동시에 쓰이고 있죠. 몬트리올 같은 데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적인 면에서 문화와 직업적인 그런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접수사로 쓰면 뭐 두 개의 언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as나 because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분사구문이겠죠. 그럼 절로 고친다면 because two languages are at hand. 이렇게 절이었던 문장을 간단하게 분사구문으로 이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지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None of those present having any further remarks to make. remark가 나오고 make가 나오면 make a remark 하면 말하다, 논평하다. 그 다음에 far, F-A-R, far의 비교급은 farther, 거리의 비교급이고 further는 정도의 비교급이죠. 그럼 벌써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이거 벌써 형용사용법으로 해석을 해라. 그러면 those present, 이건 또 조심해야 돼요. present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뜻으로서 쓰였을 때는 현재의, 그래서 a present 체험에 하면 현의장. 근데 예를 든다면 present, 만일에 체험엔 present 하고 나왔다면 현재 참석하고 있는 의장. present가 뒤에서 꾸며준다는 얘기는 참석한, 뒤에서 꾸며준다는 얘기는 뭐냐, 보어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 whoare가 생략된 거예요. be present 하게 되면은 참석하다. 형용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현재의, 그래서 present가 도우주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시제가 과거네요. 없었다. 더 최후면 의장은 뭐예요? 회의를 뭐예요? 마쳤다, 끝냈다, 종결시켰다. 그러면 아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접속사는 as나 because. 문법적으로는 이 자리에다가 had란 동사를 쓰게 되면은 절과 절이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를 써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분사구문 having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겠죠. 됐죠? 자, 요 예문 하나 외워둬 버리면은 영어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외워보세요. 자, 됐죠? 두 번째 질문을 또 같이 보죠. Our adventures in space have been a hymn of national purpose for half a century. 자, 누차겠지만 더 플러스 명사 of 하면은 of 이하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a number of 하면 뭐냐, a 플러스 명사 of은 형용사적인 기분으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a number of people 하면 많은 사람들. 그런데 the number of people 하면 of가 number를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숫자. 이렇게 되는 거죠. A kind of flowers 하게 되면은 일종의 꽃. The kind of flowers 하면 꽃의 종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hymn of hym이라는 말은 찬송가라는 얘기예요. 찬송가와 같은 국가의 목적. 그러면은 우주에서의 우리의 모험이 찬송가적인 국가의 목적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지만 옛날에 달나라에 간다. 달나라 그러면 뭐 개수나무 뭐 우리가 그 어떤 상상의 그러한 행성이었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라면 달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서 미국의 깃발을 뭐 꼽는다? 이거 하면은 뭐란 얘기예요? 아, 이거는 우리 미국이 대단히 위대한 것이야.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달나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란 얘기예요? 위대한 거였죠. 그러면 우주에서의 우리의 모험들이 반세기 동안 찬송가적인 국가의 목적이 되어 왔어요. The many high notes of success colored with gloomy tones of failure. 컬러가 동사로 쓰면 못못을 물들이다, 채색하다. 컬러 뒤에 목적 없어요. 그러면 이거 과거가 아니라 과거 분사죠? 그러면 이 앞에는 being 아니면 having been이 생략되는데 앞에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이것도 having been이 생략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성공의 많은 high note 했으니까 높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에서의 성공 그러면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성공에 대한 많은 뭐란 얘기예요. 고음이 높은 음조가 with gloomy tones of failure 아주 우울한 그러한 어조의 실패로 물들여졌다. 그러니까 뭐란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폴로 15호인가 뭔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다 펑 터져가지고 몇 명이 죽기도 하고 우울한 그런 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찬송가니까 굉장히 높은 그러한 음으로 갔는데 그러한 것이 그럴 때마다 우울한 음조의 실패로 물들여졌다.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 되는데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해서 과거 분사 colored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have been colored라고 쓰면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분사 구문이 뒤에 가면은 뭐라고 해서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뭐하다. 그런데 많은 성공의 그러한 높은 음이 우울한 어조의 실패로 물들여져 왔다. 그러니까 계속 실패로 점철되어 왔다. 이런 말이겠죠. While satisfying my thirst. 때 조건 양보를 강조하려고 while을 썼네요. 그럼 의미상의 조 없으니까 조는 I와 같겠죠. 나는 내 갈증을 충족시키는 동안에 I thought about the many travelers. 나는 많은 여행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Who must have come to the same well. Must have pp. 뭐뭐 했었음에 틀림이 없다. Should have pp는 뭐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유감이다. 그 두 개를 항상 함께 공부해야 돼요. where이 더가 붙어서 명사로 쓰이면 where은 우물이죠. 샘하고 우물은 뭡니까? 샘은 솟아나는 거, 스프링이죠. 우물은 고여있는 거, 이게 우물이죠. 자, 이거와 똑같은 우물에 왔었음에 틀림이 없는 많은 여행자들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 우물을 가지고 갈증을 해소했겠구나. and 항상 알아둘 것은 등의 접수사는 같은 성질끼리 묶어요. drunk하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must have pp. drunk도 drink, drank, drunk 과거 분사. 즉 요 앞에 must have가 생략된 거죠. from the same God. 거기에 이제 두레박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두레박으로 물을 먹었음에 틀림이 없었던 많은 여행자들에서 생각해 보았다. 이 말이겠죠. 자, 요 세 개의 지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됐죠? 246번 지문부터 248번 또 하나씩 해석을 해보죠. Though being stupid and having no imagination. 분사구문 앞에 양보 접속사가 있어서 강조했구나. 그럼 여기다가 주어를 집어넣으세요. 동물들은 뭐예요? 어리석고 동물들은 상상력이 없지만, 그죠? Animals often behave far more sensibly. 비교급 앞에 far는 much still, 훨씬이란 말이겠죠. 동물들은 종종 훨씬 더 sensibly,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합니다. behave가 자동사, sensibly는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되겠죠. Than man, 인간들보다 비록 어리석고 상상력이 없어도 훨씬 더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한다. 물론 본능적이겠죠. 그 다음에 247번 문장. A man with no principles of his own. He was only too ready to bow to the wishes of his superiors. 일단 발음 조심하세요. 여기에는 bow가 아니라 bow가 돼야 되겠죠. BOW가 나왔는데 VOW는 뭐였죠? 이거는 vow였죠. 맹세하다, 서약하다 이런 말이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얼핏 보면 투투용법처럼 보이는데 투가 있기 전에 be ready to 부정사에서 배웠죠. be ready to는 뭐죠? 쉽게 뭐뭐하다, 쾌히 뭐뭐하다. 이미 be ready to가 있는 상태에 to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나치게 뭐뭐한다, 너무나 쉽게 뭐뭐한다. 그 사람은 너무나 쉽게 뭐예요? 그의 윗사람의 바람에 뭐란 얘기예요? 허리를 굽힌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쉽게 뭐예요? 거기에 따른다. 투투용법이 아니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be 형용사 투부정사 be anxious to, be likely to, be apt to 이런 것이 나오면은 이 자체가 부정사가 있었던 거에다가 to를 집어넣어서 강조한 거죠. 자, 여기에서는 앞서서 전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여기에 형용사가 오거나 과거분사가 오거나 명사는 항상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가 와야 되는데 이미 he가 있으니까 주어는 아니죠. 목적어가 있으려면 그 앞에 타동사나 전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아니죠. 그러면 어매는 뭐였겠어요?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구나. 그러니까 원래 문장에는 뭐였느냐? He was a man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주어가 같으니까 he가 없어지고 was가 being이 되고 being이 생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being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뭐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원칙이 없었어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원칙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는 상사의 바람에 너무나 쉽게 뭐란 얘기예요? 굴복을 했었다 이런 말이겠죠. with 이하가 man을 꾸며주고 있고 이때 man 앞에는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자, 지금 방금 나왔죠. eager to, anxious to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being이 생략된 거란 말이에요. be anxious to, be eager to 뭔 것을 갈망하다. 주어는 she예요. 그녀는 to the best advantage 만일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러면 to her advantage 이렇게 되겠죠. 최대한 유리하게 그 돈을 쓰기를 갈망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examined one article after article. one after another 하면 뭐예요? 또 다른 하나 후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씩 여기서 article이라는 단어는 첫째가 신문 기사, 두 번째는 품목. 한 품목을 조심스럽게 조사를 했어요. Under the impatient stare of the shopkeeper. 그 상점 주인의 참을성이 없는 응시 아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이 저 새끼 저거 뭐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 응시 눈초리 아래서 너는 그래라 하나씩 주의 깊게 조사를 했다. 이왕 이 돈을 내가 가장 유리하게 써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as나 because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때 조건 양보가 아니기 때문에 because라는 말을 앞에 쓸 수는
없는 거죠. 됐죠? 자, 246번부터 248번까지 또 해석을 해보세요. 됐죠? 자, 그 뒤에 지금 제가 오늘 외두분사구문의 부대 상황의 강조역까지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주의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외두분사구문 즉 부대 상황의 강조형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